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들어간 날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바로 알았다. 시어머니 박정임은 웃으며 말했다. 며느리는 조용한 게 좋아. 웃고 있었지만 말끝은 단정했다. 선택지는 없다는 뜻이었다. 밥상에 앉는 자리도 설거지를 맡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눈치로 알아야 했다. 모르면 무례한 사람이 됐다. 남편 민호는 늘 그 중간에 있었다. 엄마 원래 저래. 악에 없어.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 나는 시댁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다. 정임은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지켜봤다. 파는 그렇게 써는 게 아니야. 전 뒤집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너 요리 배운 적 없니?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라고만 반복했다. 민호는 거실에서 형제들과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할 때도 그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오빠 좀 도와줘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임이 먼저 대답했다. 명절에 남자가 무슨 부엌 일을 해. 너 혼자 할 수 있잖아. 민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손이 갈라져 피가 날 때까지 설거지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다. 수고했어. 엄마가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 그럼 도와주든가요? 내가 처음으로 짜증을 냈다. 미안. 다음엔 도와줄게. 하지만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민호는 거실에 있었다. 결혼 6개월이 지나고 나는 임신을 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의사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민호는 기뻐하며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아기다라. 하지만 그 기쁨은 시댁에 가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임의 첫마디였다. 축하가 아니라 안도였다. 장소는 꼭 있어야지. 이제 사람 구실하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사람 구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민호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사실이잖아. 시집 와서 애도 못 낳으면 뭐하러 온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오래 울었다. 기쁨은 잠깐이었고 불안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더 작아질 것 같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눈밑이 푸르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하기 전 나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친구들과 만나면 늘 떠들고 회사에서도 밝은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다. 민호는 그런 내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조용한 게 좋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임신 3개월이 지나자 입덧이 심해졌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회사를 쉬고 싶었지만 정임은 말했다. 애 하나 배운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 나 때는 밭에서 일하다 애 낳았어. 나는 입덧을 참으며 출근했다. 지하철에서 토할 것 같아 역에 내려 화장실로 뛰어갔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회사에 도착하면 책상에 엎드려 쉬었고 점심시간에는 빈 회의실에서 잠을 잤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임신 5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말버릇이 달라졌다. 우리 애는 그 말이 문제였다. 우리 애 태어나면 분유는 이걸로 해야 해. 정임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프린트해서 내게 건넸다. 이 분유가 제일 좋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임의 얼굴이 굳었다. 뭐? 내가 뭘 알아서 해? 애 키워본 적이나 있어? 처음이지만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내 말만 들어.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우리 애는 어린이집 같은데 안 맡길 거야. 정임은 단정적으로 말했다.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마. 저는 육아휴직 쓸 거예요. 육아휴직? 그거 돈 얼마나 나오는데.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봐. 회사 다니면서 키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네. 내가 키워봤잖아. 내가 뭘 알아. 나는 점점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매주 시댁에 갈 때마다 정임은 내 배를 만지며 말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야지. 내 배가 아니라 손주의 집처럼 말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출산하면 당분간 여기서 지내. 산후조리는 내가 봐줄게. 저희 집 근처 산후조리원 예약했어요. 정임의 얼굴이 굳었다. 돈 아깝게 왜 남한테 맡겨? 집에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더 전문적이잖아요. 전문적? 내가 애 셋 키웠어. 너보다 전문가야. 나는 민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 말도 맞잖아. 돈도 아낄 수 있고. 당신은 늘 그러네요. 내가 쏘아붙였다. 뭐가? 엄마 편만 드네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합리적? 제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다.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거야?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에요. 엄마는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데. 좋은 뜻이면 다예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나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참아. 애 낳고 나면 나아질 거야.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질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였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아이는 손주였고 나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며느리라는 걸. 임신 7개월이 되자 배가 많이 불렀다. 출퇴근이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찼다.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에 오면 민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괜찮을까? 아기는 뱃속에서 발로 찼다. 그 작은 움직임에 눈물이 났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나부터 지킬 수 있을까? 임신 8개월 정임은 아기용품을 사기 시작했다. 내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 이 유모차가 제일 좋대. 침대는 이걸로 샀어. 옷도 벌써 다 준비했어.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방 하나가 아기 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 손주 키울 거야. 정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희 집에 아기 방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더 넓잖아. 주말마다 데려올 거니까. 주말마다요?
그래. 할머니가 손주 봐야지. 나는 숨이 막혔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주말 스케줄까지 정해져 있었다. 임신 9개월 출산이 한 달 남았다. 나는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 상사가 말했다. 출산 휴가 끝나고 복직할 거죠? 네. 육아휴직도 쓸 생각이에요. 육아휴직까지. 그럼 1년 넘게 자리 비우는 건데. 법으로 보장된 권리잖아요. 상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권리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나는 그날 퇴근하며 생각했다. 회사에서는 나를 부담으로 여기고 시댁에서는 손주를 낳는 도구로 여긴다. 그럼 나는 뭘까? 출산 2주 전 나는 산후조리원을 취소했다. 민호가 계속 설득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서운해하셔. 그게 중요해요? 가족인데 배려 좀 하자. 전 배려 안 받아도 돼요? 너도 알잖아. 엄마 성격. 알아요. 그래서 더 싫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 나는 졌다. 민호의 지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요. 시댁에서 조리할게요. 고마워. 엄마가 잘해주실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배가 무겁고 밤마다 잠을 설쳤다. 아기가 발로 차면 잠에서 깼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푹 잘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배에 통증이 왔다. 진통이었다. 오빠 깨요. 아기 나올 것 같아. 민호는 황급히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해 진찰을 받았다. 아직이에요. 진통 간격이 더 좁아져야 해요.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진통을 견뎠다. 민호는 옆에서 시계를 보며 진통 간격을 쟀다. 10분에 한 번씩 와. 병원 다시 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다음 날 새벽 진통이 5분 간격으로 좁혀졌다. 이제 가야 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분만실로 들어갔다. 민호는 밖에서 기다렸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다. 의사가 말했다. 힘주세요. 나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내 가슴에 안겼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가 눈을 감고 있었다. 우리 아기. 눈물이 났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출산 후 나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민호가 들어와 말했다. 수고했어. 고마워요. 엄마한테 연락했어. 곧 오신대. 나는 한숨을 쉬었다. 평화는 이제 끝이었다. 1시간 후 정임이 왔다. 아이고 우리 손주. 정임은 아기를 안으려 했다. 간호사가 말했다. 아직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해요. 잠깐만 안아보면 안 돼요? 출산 직후라 조심해야 해요. 정임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났다. 다음 날 나는 퇴원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시댁에 도착하자 정임이 아기를 안았다. 이쁘다. 우리 손주.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너는 방에 가서 쉬어. 애는 내가 볼게. 제가 봐야죠. 산후조리 중인 사람이 무슨 애를 봐. 쉬라니까.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고 싶었지만 정임이 말했다. 괜찮아. 내가 달래줄게.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 집에서 나는 엄마가 아니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못했다. 정임이 쉬어야 한다며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아기는 거실에 있었고 나는 방에 혼자 있었다. 밤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려 했지만 정임이 먼저 안아갔다. 내가 볼게. 너는 자. 나는 점점 아기와 멀어지고 있었다. 수유 시간에만 나가서 젖을 먹이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정임이 말했다. 분유로 바꾸는 게 어때? 왜요? 모유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나오는데요. 양이 적어. 애가 배고파하잖아. 그럴 리 없어요. 내가 봤으니까 알아. 분유 먹이자. 나는 반대했지만 정임은 이미 분유를 사왔다. 그날부터 아기는 분유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출생 신고를 하러 간다는 날 시어머니는 내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름은 내가 지어놨어. 이미 적혀 있었다. 내가 민호와 고민해서 정한 이름은 없었다. 이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내려온 이름이야. 의미도 좋아. 저희가 이미 이름 지어뒀는데요. 그 이름은 별로더라. 이게 훨씬 나아. 민호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가 좋은 뜻으로 지은 거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 잘 자라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무언가 끊어졌다. 아이 이름조차 내가 정할 수 없다면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종이를 봤다.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내 아이의 이름이라니. 눈물이 났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목소리도 의견도 이제는 엄마로서의 권리까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가방을 쌌다. 작은 배낭에 아기 옷 몇 벌, 기저귀, 통장, 신분증을 넣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 있으면 나는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든 아기를 내려다봤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나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방을 숨긴 채 평소처럼 행동했다. 정임은 아침 일찍부터 아기를 안고 거실에 있었다. 어젯밤에 잘 잤어? 네. 애가 밤에 한 번 깼는데 내가 달랬어. 너는 푹 자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기가 밤에 울었다는 것도 정임이 달랬다는 것도 몰랐다. 나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정임이 말했다. 오늘 애 100일 사진 스튜디오 예약했어.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깜짝 선물이지 뭐. 10시에 가야 하니까 준비해. 저는 못 가요. 정임의 얼굴이 굳었다. 왜? 몸이 안 좋아요. 산후조리 끝났잖아. 이제 괜찮아. 그래도 아직 힘들어요. 에휴 맨날 힘들다고만 하네. 그럼 나라도 데려갈게. 정임은 아기를 안고 외출 준비를 했다. 나는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내 아이가 내 허락도 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민호는 출근했고 시아버지는 이미 나가셨다. 집에는 나 혼자 남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으로 정임이 아기를 안고 차에 타는 모습을 봤다. 차가 출발했다. 나는 그제야 움직였다.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정말 나가야 하나? 하지만 여기 있으면 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더 집 안을 봤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가슴에 눌렸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걸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정은 갈 수 없었다. 어머니는 늘 시댁말 잘 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한 명이 떠올랐다. 수진. 대학 동기였던 수진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갈 데가 없어. 너희 집에 좀 있어도 될까?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무슨 일 있었어? 말하면 길어. 일단 갈게. 알았어. 주소 보낼게. 버스를 타고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차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엄마 없이 아기는 괜찮을까? 하지만 나 없이도 아기는 괜찮을 것이다. 정임이 있으니까. 오히려 나보다 정임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1시간 후 수진의 집에 도착했다. 수진은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어서 와. 무슨 일이야?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시댁에서의 일들, 출산 후 겪은 일들, 그리고 이름 문제까지. 수진은 말없이 들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애는 데리고 나왔어야지.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가 데리고 나갔거든. 지금 어디 있는데? 100일 사진 찍으러 갔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계획이 없었다. 그저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수진이 말했다. 일단 여기서 쉬어. 천천히 생각하자.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기가 보고 싶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52개. 모두 민호와 정임에게서 온 것이었다. 정임의 문자를 읽었다. 내가 지금 미쳤니? 당장 돌아와. 손주는 어떻게 할 거야? 경찰 부를 거야. 손주. 내 아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독립해서 살아요. 아이 양육은 저희가 결정해요. 명절과 방문은 저희가 정해요. 정임의 얼굴이 붉어졌다. 강민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모두 정당한 요구입니다. 민호는 침묵 끝에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이제 아빠예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떠났다. 카페에 남은 건 우리였다. 민호가 말했다. 우리끼리 살자.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우리 아기. 차가 출발했다. 나는 뒷좌석에서 아기를 내려다봤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우리만의 가족으로. 우리는 시댁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신혼집보다 좁았지만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사 첫날 민호가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있었다. 여기 놓을까? 창문 쪽은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저쪽 벽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예전 같았으면 정임이 모든 걸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결정했다. 그것만으로도 자유로웠다. 짐을 정리하며 민호가 말했다. 좁긴 한데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좋다.
네. 저도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짐을 풀었다. 아기는 새 침대에서 잘 잤다. 첫날 밤 나는 아기 옆에 누워 그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하게 숨 쉬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호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고생 많았어. 오빠도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만들었다. 민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내가 만든 밥 먹는다. 맛없을 텐데.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아기는 아직 자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저녁은 내가 사올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너 혼자 힘들잖아.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요. 민호가 나간 후 나는 아기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아기 기저귀를 갈았다.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오후쯤 핸드폰이 울렸다. 정임이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애는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너희 집 주소 좀 알려줘. 애 보러 갈게. 아직은 좀. 뭐?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한 달 정도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한 달이면 되는 거지. 네. 전화를 끊고 나는 안도했다. 일단 한 달은 벌었다. 그 사이에 우리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다. 손에 치킨을 들고. 오늘은 치킨 먹자. 오빠가 사온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하잖아.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다. 아기는 옆에서 잤다. 행복하다. 민호가 말했다. 저도요. 앞으로 잘해보자. 네.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만들어갔다. 아침에 일어나 아기를 돌보고 민호는 출근하고 나는 집안일을 했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아기를 재웠다. 단순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기 이름. 여전히 정임이 지은 이름이 출생신고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이름 바꾸고 싶어요. 개명? 네. 우리가 원래 짓고 싶었던 이름으로. 하은이? 네. 하은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가 알면 화내실 텐데. 알아요. 하지만 전 우리 아이를 우리가 지은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개명 신청하자. 정말요? 응.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정해야지. 다음 날 우리는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다. 서류를 작성하며 나는 떨렸다. 드디어 아이의 진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름은 박하은으로 하시는 거죠? 담당자가 물었다. 네. 사유는? 출생 시 충분한 고려 없이 지어진 이름을 변경하고자 함.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했다. 신청서 접수했습니다.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며 민호가 말했다. 2주 후면 진짜 하은이가 되는 거네. 네. 우리 하은이. 나는 아기를 안고 웃었다. 아기는 까르르 웃었다. 2주가 지났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개명 허가가 났다. 우리는 즉시 법원에 가서 서류를 받았다. 축하합니다. 이제 박하은이네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다.
우리 하은이. 민호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았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하은이를 침대에 눕혔다. 하은아. 내가 불렀다. 아기는 나를 보며 웃었다. 하은이, 이게 내 진짜 이름이야. 민호가 하은이 손을 잡았다. 박하은. 예쁜 이름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다. 하은이 이름 찾은 거 축하해. 우리는 웃으며 케이크를 먹었다. 하은이는 우리를 보며 방긋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임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희 이름 바꿨다며? 네. 누가 허락했어? 허락받을 일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니까 저희가 정했어요. 집안 이름을 함부로 바꾸고. 집안 이름이 아니라 저희 아이 이름이에요. 정임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 한 달이 지났다. 정임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제 한 달 됐지? 애 보러 가도 돼? 나는 민호와 상의했다. 어떻게 할까? 만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그래요. 그렇게 하죠. 나는 정임에게 전화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이 시간만요. 이 시간? 그게 뭐야? 처음이니까 짧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임은 불만스러웠지만 동의했다. 일요일이 되었다. 오후 2시 정각 정임이 왔다. 손에 선물을 들고. 들어오세요. 정임은 집안을 둘러봤다. 좁네. 저희한텐 충분해요. 거실에 앉자 정임이 하은이를 보았다. 많이 컸네. 네. 잘 크고 있어요. 정임이 하은이를 안으려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천천히 다가가 주세요. 낯을 좀 가려서요. 정임은 인상을 썼지만 참았다. 하은이는 할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는 거야? 낯선 사람이라 그래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하은이를 달랬다. 정임은 서운한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낯선 사람이래. 자주 못 봐서 그래요. 분위기가 어색했다. 민호가 차를 끓여왔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정임이 물었다. 이름 정말 바꾼 거야? 네. 하은이요. 집안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저희는 하은이가 더 좋아요.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시간이 지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정임이 일어났다. 다음에 또 오세요. 미리 연락 주시고요. 알았어. 정임은 나가면서 돌아봤다. 그래도 잘 크고 있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다. 민호가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네. 다행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임은 우리 집을 방문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정임도 예전처럼 강압적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대했다. 하은이도 점점 할머니에게 익숙해졌다. 세 번째 방문 때 하은이는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어머 웃네. 정임의 얼굴이 밝아졌다. 할머니 알아보는구나. 하은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이렇게 보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니까요. 그날 정임은 평소보다 오래 있었다. 하은이와 놀아주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손주를 보는 할머니였다. 정임이 돌아간 후 민호가 말했다. 엄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 네.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할 걸.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좋아요. 2달이 지났다.
우리 삶은 안정적이었다. 민호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왔다.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이고 재우는 것도 함께 했다. 오빠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당연한 거지 뭐. 내 딸인데.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말했다. 복직 생각해봤어? 아직은 좀 더 쉬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1년쯤 후에 복직하려고요. 알았어. 지원할게. 나는 감사했다. 예전 같았으면 빨리 일하라고 재촉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내 속도를 존중해줬다. 하은이가 100일이 되었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수진도 왔고 강민지 변호사도 왔다. 그리고 정임도. 우리 하은이 100일 축하해요. 정임이 선물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가족 사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정임이 나를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다. 정임이 말했다. 미안하다. 네.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내 기분은 생각 안 하고 내 맘대로만 했지. 나는 놀랐다. 정임이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손주만 생각하고 너는 생각 안 했어. 그게 잘못된 거야.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처음엔 며느리였어. 시댁에서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내가 똑같은 짓을 했네.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조심할게. 너희 육아 방식 존중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다. 베란다에서 돌아오니 민호가 하은이를 안고 있었다. 무슨 얘기했어? 좋은 얘기요. 나는 민호와 하은이를 안았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럼. 우리 잘할 거야. 석 달이 지났다. 정임의 방문은 규칙적이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 오후. 정임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조언은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하은이 이유식 시작했어? 네. 이번 주부터요. 뭘로 시작했어? 쌀미음이요. 좋네. 나 때는 그냥 밥 줬는데. 정임이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 방식대로 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여기도 괜찮은데요? 하은이 크면 좁을 것 같아. 그럼 알아볼까요?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조금 더 큰 투룸. 하은이 방을 따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한 달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정임도 도와주러 왔다. 집이 훨씬 넓네. 네. 하은이 방도 있어요. 잘했다. 정임은 예전처럼 이것저것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도와줄 뿐이었다. 이사 후 첫날 밤 나는 하은이 방을 정리했다. 작은 침대, 장난감, 그림책. 모든 게 우리가 고른 것들이었다. 하은아, 이게 내 방이야. 하은이는 방을 둘러보며 웃었다. 민호가 뒤에서 안았다.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오빠도요.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하은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TV를 켜고 함께 웃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하은이 방도 생겼다. 정임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다. 힘들었지만 견뎌낸 보람이 있다. 경계를 긋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배웠다. 앞으로도 이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일기를 덮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옆에서 민호가 자고 있었고 하은이 방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니까. 하은이가 돌이 가까워졌다. 우리는 돌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크게 하지 않기로 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물었다. 엄마도 초대할까? 당연하죠. 할머니인데요.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실까봐. 괜찮을 거예요. 이제는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민호가 안도하며 웃었다. 그래.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 우리는 초대장을 만들었다. 수진, 강민지, 변호사 회사 동료 몇 명, 그리고 정임. 작지만 소중한 사람들. 초대장을 정임에게 전달했을 때 정임은 감동한 표정이었다. 고맙다. 꼭 갈게. 선물 같은 건 부담 갖지 마세요. 알았어. 그냥 축하해주러 갈게. 돌잔치 일주일 전 나는 하은이 옷을 고르러 갔다. 민호도 함께. 이거 어때? 민호가 분홍색 한복을 들었다. 예쁜데요? 우리 하은이 입으면 공주 같겠다. 우리는 웃으며 한복을 샀다. 그리고 돌상도 준비했다. 실돈 마이크 청진기. 하은이가 뭘 잡을까? 나는 마이크 잡았으면 좋겠어. 민호가 말했다. 왜요? 가수 되면 멋있잖아. 저는 청진기요. 의사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상상하며 웃었다. 하지만 뭘 잡든 상관없었다.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게 최고였다. 돌잔치 전날 우리는 집을 꾸몄다. 풍선도 달고 현수막도 걸었다. 하은이 첫 돌 축하합니다. 집이 화려해졌다. 하은이는 풍선을 보고 까르르 웃었다. 하은아, 내일이 내 특별한 날이야. 나는 하은이를 안고 말했다. 돌잔치 당일. 오전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수진이 제일 먼저 왔다. 축하해. 우리 하은이 벌써 이렇게 컸네.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강민지 변호사도 왔다. 축하드려요. 하은이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회사 동료들도 왔다. 복직 언제 할 거야?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 그때 보자. 기다릴게. 마지막으로 정임이 왔다. 손에 선물을 들고. 어서 오세요. 축하한다. 우리 하은이. 정임은 하은이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벌써 이렇게 컸네. 네. 시간 참 빠르죠. 그러게.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돌잡이 시간이 되었다. 하은이를 돌상 앞에 앉혔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은이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무엇을 잡을까? 실? 돈? 마이크? 하은이의 손이 멈춘 곳은 청진기였다. 의사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눈물이 났다. 내가 바랐던 것이었다. 민호가 나를 안았다. 우리 딸 의사 되는 거야? 하은이는 청진기를 들고 웃었다. 파티는 즐거웠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은이와 놀아줬다. 정임도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손주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정임이 나를 불렀다. 잠깐 나와 볼래? 네.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다. 오늘 정말 좋았다. 다행이에요. 너희 덕분에 손주 이렇게 보게 됐어.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정임이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많이 미안해. 처음엔 손주만 생각했어. 너는 생각 안 했지.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도 누군가의 딸이고 한 사람이잖아. 그걸 몰랐어. 어머니. 손주가 아니라 너희 아이라는 거 이제 진짜 알겠어. 미안해. 나도 울컥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두 여자로서. 베란다에서 돌아오니 민호가 하은이를 안고 있었다. 무슨 얘기했어? 좋은 얘기요. 정임이 하은이를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 하은아. 하은이는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할미. 하은이가 처음으로 말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어머 말했어. 할머니라고 했어. 정임은 눈물을 흘리며 하은이를 안았다. 고맙다 하은아. 돌잔치가 끝나고 우리는 정리를 했다. 다들 도와줘서 금방 끝났다. 정임도 설거지를 도왔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정임은 예전처럼 명령하지 않았다. 함께 일했다. 설거지를 하며 정임이 말했다. 명절에 올 거지? 네. 갈게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 네. 고마워요. 정임이 돌아간 후 민호가 말했다.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 네. 시간이 약이었나 봐요. 너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서 나왔잖아. 오빠 덕분이에요. 제 편이 돼줘서. 우리는 안았다. 그리고 하은이를 함께 안았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민호가 물었다. 네. 잘하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세 명이 함께 잤다. 작은 침대에 다 같이. 불편했지만 행복했다. 다음 날 나는 복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은이도 이제 돌이 됐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었다. 회사에 연락했다. 복직 상담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언제 오실래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떨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금요일 나는 회사를 방문했다. 오랜만에 보는 사무실이 낯설었다. 상사가 반겼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복직하고 싶다며? 네. 가능할까요? 물론이지. 우리 팀에서 기다렸어.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준비해. 회사를 나오며 나는 설렜다. 다시 일을 시작한다.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도 나는 여전히 나였다.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말했다. 다음 달부터 복직해요. 정말? 축하해. 하은이 어린이집 보내야 해요. 알았어. 같이 알아보자. 우리는 집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봤다. 여러 곳을 방문했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 여기 어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그럼 여기로 하자.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키는 건 쉽지 않았다. 첫날 하은이는 울었다. 엄마, 하은아 금방 올게. 여기서 재밌게 놀고 있어. 하지만 하은이는 계속 울었다. 나도 울컥했다. 선생님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하은이를 두고 나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회사로 가는 길 나는 계속 걱정했다. 하은이는 괜찮을까? 울고 있지 않을까? 점심시간에 어린이집에 전화했다. 하은이 어떤가요?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말요? 네. 밥도 잘 먹었어요. 안도했다. 하은이는 강한 아이였다. 퇴근 후 어린이집에 갔다.
하은이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하은아, 엄마. 하은이가 달려와 안겼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재밌게 놀았어? 응. 친구 만들었어. 정말? 잘했네. 하은이는 새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나는 안도하며 웃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은이는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에 어린이집 가는 걸 좋아했다. 엄마 빨리 가자. 알았어, 알았어. 나는 하은이를 데려다 주고 출근했다. 일은 예전처럼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동료들은 환영해줬다. 복직 축하해. 고마워. 힘들지 않아? 조금. 하지만 괜찮아. 남편이 많이 도와주나 봐. 응. 정말 많이. 민호는 정말 많이 도와줬다. 아침에 하은이 어린이집 준비도 같이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저녁 준비도 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오빠 고마워. 당연한 거지.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 하은이를 준비시키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퇴근 후 하은이를 데려오고 저녁을 먹고 재우고. 바빴지만 행복했다. 주말에는 가족 시간을 가졌다.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집에서 쉬었다. 정임도 한 달에 2번 방문했다.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고 그저 손주를 보러 왔다. 하은이 어린이집은 어때?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 네. 친한 친구 3명 있어요. 잘 됐네. 정임은 더 이상 어린이집은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말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쵸?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하은이는 우리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았다. 2달이 지났다.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시댁에 갈 거지? 민호가 물었다. 네. 가야죠. 엄마가 많이 기대하실 거야. 알아요. 추석 당일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다. 선물도 준비했다. 한우 과일 그리고 정임이 좋아하는 꽃. 시댁에 도착하니 정임이 반겼다. 어서 와. 하은이도 왔구나. 할머니. 하은이가 달려가 안겼다. 정임은 행복한 표정으로 하은이를 안았다. 많이 컸네. 우리 하은이. 우리는 거실에 들어가 앉았다. 명절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그래도요. 나는 부엌으로 갔다. 정임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예전처럼 명령하지 않았다. 함께 일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정임은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밥을 먹으며 정임이 말했다. 너희 덕분에 행복하다. 저희도요, 어머니. 처음엔 화났었어. 너희가 나간다고 했을 때. 알아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잘한 것 같아. 너희도 독립해야 했고, 나도 배울 게 있었어. 어떤 걸요? 존중.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다는 거. 내가 다 결정할 수 없다는 거. 나는 감동했다. 정임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다. 고마워요, 어머니. 내가 고마워야지. 손주 보여줘서.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와 놀고 있었다. 하은이 정말 똑똑하네. 네. 말도 빨리 배워요. 나중에 뭐가 되려나? 의사요. 돌잡이 때 청진기 잡았잖아요. 그래? 멋지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저녁이 되어 우리는 시댁을 나섰다. 정임이 배웅해줬다.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와. 네. 다음 달에 올게요. 응. 기다릴게. 차를 타고 돌아오며 민호가 말했다. 오늘 좋았어. 네. 편안했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하은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하은이를 바라봤다. 평온하게 자는 얼굴.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한 선택은 옳았다. 집에 도착해 하은이를 침대에 눕혔다. 민호와 나도 누웠다. 피곤하다. 나도. 그래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 하은이가 두 돌을 맞았다. 우리는 또 작은 파티를 열었다. 이번에도 가까운 사람들만. 수진, 강민지 변호사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정임. 하은이는 이제 뛰어다니고 말도 제법 했다. 엄마 케이크. 알았어, 금방 가져올게. 파티는 즐거웠다. 사람들은 하은이의 성장을 축하해줬다. 2살이나 됐네. 시간 참 빠르다. 정임도 행복한 표정이었다. 우리 하은이 이제 다 컸네. 네. 정말 빨라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은이는 촛불을 보고 신기해했다. 하은아, 불 꺼봐. 호. 하은이가 바람을 불었다. 촛불이 꺼졌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은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정임이 나를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다. 정임이 말을 꺼냈다. 너희 덕분에 많이 배웠어. 네. 사람을 존중하는 법. 경계를 지키는 법. 나는 조용히 들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왜 나를 피하는지, 왜 경계를 그으려는지. 어머니.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게 건강한 관계였던 거야.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너무 가까이 가려고 했어. 너희 숨 쉴 공간을 안 줬지.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야. 사과하고 싶어. 진심으로. 정임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변하게 해줘서. 나도 울컥했다. 저도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우리는 안았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다. 베란다에서 돌아오니 하은이가 졸고 있었다. 피곤한가 봐. 민호가 하은이를 안았다. 재워야겠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정임도 인사하고 나갔다. 다음에 또 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우리 셋만 남았다. 민호가 하은이를 침대에 눕혔다. 잘 자, 우리 딸. 하은이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우리도 침대에 누웠다. 오늘 좋았어. 네.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럴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민호가 나를 안았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한 달 후 나는 승진 제안을 받았다. 팀장으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겠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말했다. 팀장 제안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아직 고민 중이에요. 왜? 일이 더 바빠질 텐데 하은이는 어떡해요? 내가 있잖아. 걱정 마. 하지만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나는 승진을 수락했다. 팀장으로 일하는 건 쉽지 않았다. 회의도 많고 책임도 무겁고 야근도 잦았다. 하지만 보람 있었다. 그리고 민호가 있었다. 민호는 정말 많이 도와줬다. 내가 늦게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해뒀다. 하은이를 재우고 집안일도 했다. 오빠 미안해요. 왜? 제가 너무 바빠서. 괜찮아. 우리 팀이잖아. 어느 날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 엄마가 일하는 거야. 중요한 일. 나는 엄마랑 놀고 싶은데. 나는 하은이를 안았다. 미안해 하은아. 주말에는 엄마랑 많이 놀자. 약속. 약속. 그날부터 주말은 온전히 하은이를 위한 시간이 됐다. 하은이가 새 돌이 되었다. 유치원에 다녔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정말? 보여줘. 우리 가족 그림이었다. 엄마, 아빠, 하은이. 그리고 할머니도. 정임이 그림을 보며 울었다. 나도 그렸네.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다. 에필로그 5년 후. 하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멋지다. 나는 부장이 되었다. 민호도 승진했다. 하은이는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였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다. 나는 나였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많은 며느리들이 겪는 현실을 담았습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떠나는 용기는 결국 모두를 지키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